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네, 금요일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미중 갈등이 트리거가 됐을 뿐 이미 옵션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매우 강하게 풋배팅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소나기를 잠깐 피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일요일에 벤스 부통령과 그 트럼프가 좀 완화되는 타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 설명드릴 부분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증가되고 하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증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AI 버블이라고 하는데 닷컴 버블과 좀 다른 부분은 빅테크 쪽의 자본, 그러니까 빅테크가 AI에만 전체화를 건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AI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버블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좀 더 갈 수 있다, 수년간.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셨겠지만은 고레버리지 위험하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ETF를 많이 사고 그렇게 배수를 많이 사기 때문에 그만큼 증시가 급하게 올라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레버리지를 쓰진 말자. 어차피 지수 같은 나스닥 주식하시는 분들은 3배 정도가 최대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진 괜찮은데 요거에 이제 3 배도 몰빵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뭐 중소형주 3배 이런 거는 리스크가 크다. 좀 이렇게 단단한 3배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도 얘도 이제 사팔사팔 하면서 좀 그 러프하게 가져가고요. 그 외에 이제 최대 이제 개별주의 2 배, 좀 빅테크의 2배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인 사태를 좋은 여러분들에게 또 사례가 초보자분들에게 그런 위험에 대한 사례가 됐길 바랍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10월 초부터 요 구간에서 이 구간 여기 떨어지고 올라갈 때부터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10월 옵션 전체 만기에 미결제랑 이제 뭐 그 볼륨까지 해서 풋콜 비율이 3 배에서 2 배에서 3배 이상이 한다. 볼륨도 2배 정도의 풋에 더 쏠려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달러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도 오르는 상황에서 달러 지수가 올라갈 때 금도 압박을 받고 단기적으로 달러가 올라갈 때 증시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달러 지수를 최근에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한동안 빅스 설명을 안 드리다가 빅스 설명을 드렸죠. 빅스 해지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증시가 올라가는데 빅스의 압박이 약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증시가 올라가는데도 빅스가 해지 수요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 하방에 대한 베팅이 더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 정환 지점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트리거가 터져 가지고 이제 급락을 한 거고 그러면 지금 단기간에 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느냐? 이 타코 요 부분도 있지만은 이 풋 프리미엄이 엄청 이 풋 베팅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많은 상황에서 급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풋 프리미엄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스큐가 풋 쪽에 거의 최상단에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 상황에서 만약 국가적인 재난이다 하면은 이 프리미엄이 더 증가를 하면서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타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시키기 위해서 지금 증시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코 플러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 이제 지지를 저항 구간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제 주말까지 멤버십 영상에 올린 거는 전체적인 중장기적으로 다 지지 라인들을 잡아 드렸고 지금 전체 공개 영상에서 단기적인 것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오늘 중요 저항 구간은 24,800 구간이다. 여기 20 일선 겹치는 구간.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 돌파가 되려면 돌파를 해서 25,000 에서 25,1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24,750에서 800을 지지를 다시 받고 올라가게 되면은 단기적인 이 추세 하락의 이슈가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요렇게 되지 않고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면은 이번에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구간에서 요 구간을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이번 주 내에 요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미리
설명드렸던 구간이에요. 떨어질 때 단기적으로 급락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은 여기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일단 빠르게 찍고 올린 겁니다. 네, 선물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QQQ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610에서 613 구간에서는 리스크가 매우 있다. 그리고 요거를 돌파하더라도 업사이드가 1에서 1.5% 내에서 끝나고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지지 라인이 600이다. 그래서 600 구간을 깨지게 되면은 이 578, 580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이때 하락할 때도 600 구간에서 한번 지지가 나옵니다. 지지가 빠르게 나왔다가 다시 깨지면서 이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 이 부근이 마감이었지만은 프리장 내에서 여기 하단까지 붙였다. 여기 51선이 한 584 부근이었는데, 네, 여기 부근까지 찍고 회복을 했죠. 그러고 나서 좀 더 떨어졌었어요. 한 128 구간 요 부분까지 비치고,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아마 QQQ 600 부근에 있을 겁니다. 24,800 부근이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QQQ 600 라인을 지켜주는지, 돌파해서 지지가 나오는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못 지킨다 하면은 다시 한번 여기 구간을, 아래를 두들기로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요 리스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빅스 최근에 설명드렸던 부분 18 여기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부딪히고 오늘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한 20에서 19 부근까지 일단 내려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18 아래로 깨지면은 다시 증시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요. 18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25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저항 부분을 뚫고 지지로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지, 그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속슬입니다. 속슬 같은 경우에 속스로 이 구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부분 익절이든 하시라고. 단기적인 급등 자리이고 저항 부근이고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하방에 압력이 있을 수 있다. 돌파를 하더라도 너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설명해 드리면서 매도를 추천을 드리는 자리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별 에버러지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물량을 위 고점에서 항상 태우지 마라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때가 속슬이 70이었으면 70 이상이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 40입니다. 그래서 요런 구간에서 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세버러지는 엄청 녹는다. 계리율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속수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 구간을 첫 번째 파동에 285 보고요. 385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구간에서는 최소 260까지는 기다리는 게 낫고요. 속슬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트리거는 여기인데 230 부근,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 일단 담아가고요. 만약에 여기를 깨지게 되면은 좀 러프하게 시간을 두고 평단을 낮춘 다음에 가져가야 된다. 근데 여기를 깨질 확률은 매우 낮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모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그 이후에 또 매수할 만한 자리들은 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한데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 반등이 나왔을 때 280에서 285 부근에서 멈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 반등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저는 속슬이 260 부근을 찍고 가더라도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속슬 많이 들고 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280, 285에서 한번 어느 정도 일부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요. 들어가실 분들은 좀 더 참아 보시는 게 더 평단을 좋게 가져가기에 좋아 보입니다. 네, 이제 개별주 몇 개 볼 건데요. 제가 항상 개별주든 뭐든 설명드릴 때 옵션까지 다 분석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패턴만 보고 이런 캔들과 요런 것만 보고 분석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구간에서는 5개 파동으로 진행되는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 흐름 안에서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 타겟은 260 구간이고요.
여기에 강한 옵션과 저항이 맞물려 있는 구간이고, 돌파하게 된다면 상승 스키즈가 나올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자리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는 절대 위험한 리스크고, 아무리 신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 갭을 채우는 걸 보고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떨어졌죠. 그 다음에 250 부근의 반등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수랑 같이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가 나오는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매수 자리는 일단 F를 보시는 분들은 240으로 봐야 돼요. 이 구간에서부터는 1차 매수가 용이한 구간이다. 그리고 F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자리가 깨지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지기 전에 리스크 트리거가 나오는 자리는 한 220 부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고부터는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아래에서 한 2차에서 3차까지는 매수를 하되, 홀딩을 하되, 나머지 분량은 여기가 깨지는지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깨질 확률이 낮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3분할 정도까지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이 되고요. 충분히 파동적으로도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매수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엔비디아, 이 구간에서 업사이드가 200 구간까지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먹을 구간이 좀 적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맞고 185 여기 지지 라인에 떨어진 부분이죠. 그러면 이 구간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반도체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도 하락이 얼마 나오지 않은 거고, 지금 이 구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2, 3, 4, 5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더 하락이 이 160 구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요게 이제 큰 하락의 상태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엔비디아는 저는 170에서 173 여기 구간에 오면은 매수를 해도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오면은 좀 많이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근데 다른 기업보다 훨씬 방어가 잘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190 부근까지 올라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은 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간에서 깨지게 되면은 이 추세와 21선 저항 구간이 깨지는 구간이라서, 깨지면 급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한 170에서 173 아니면 타이트하게는 177, 51선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떨어지든 다시 한번 떨어지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이런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에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가고 깨지면은 이 아래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를 좀 써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테슬라는 이 구간에서의 리스크는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설명 안 드리고요. 떨어졌을 때 여기 박스권 내에서 이 지지와 저항, 이게 뚫리면 이젠 저항 말씀드렸죠. 그래서 뚫렸어요. 올라가겠죠. 저항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는 1차 매수가 가능하다.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신규 매수 평단이 한 요 정도다. 그럼 나도 여기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매수 자리가 일론 머스크 신규 매수 평단이니까 마음이 좀 더 푸근해지는 자리죠. 그래서 요런 갭 자리거나 조금 더 위에서 사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지 어느 부분에서 사는지는. 그래서 비슷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요. 하고 떨어지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여기 돌파 라인 자리 360에서 370 사이가 추가 매수하기에 괜찮은 자리가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물량을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규 매수 구간은 여기와 요런 구간이 되겠고, 그 이후에 추가 하락이 될 때는 조금 시간을 보면서, 이런 게 깨지게 되면 전체적인 지수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보면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아래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일단 먼저 요 구간, 지금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지 뚫고 다시 한번 지지로 가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제 관점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은 XYZ 패턴으로 150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옵션이랑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팔란티어 매수 기다리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팔란티어 주주분들은 조금은 익절을 부분 익절은 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설명이 듭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170 에서 매수를 해도 되지만 160 구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하락을 좀 더 전체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150 부터는 좀 매수 비중을 실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번 주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한데 다음 주로 봤을 때 이 50 에서 55 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옵션 내에서는 단기간에 콜 베팅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을 할 때도 좀 버티는 힘이 있었습니다, 양자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도 일단 요 69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여기가 풋월 구간이라서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나왔고요. 이번 주 내내 콜 베팅이 꽤 많기 때문에 좀 이 72를 지켜주려는 모습이 꽤 강할 겁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트리거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 50에서 55 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롱호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해지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홀딩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 이번 주까지는 요 69, 70을 잘 버텨주는지를 체크하고,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되면은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코인입니다. 코인은 안타깝게도 이번에 대규모 청산이 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 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태초의 가격까지 갔다 오는 청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돈을 잃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인 시장을 하실 때도 레버리지가 뭐 100 배를 넘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를 크게 안지 마시고 2 배, 3배 정도만 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알트는 웬만하면 손대지 마시고, 알트 같은 경우에 손을 대시더라도 미국 주식에서 중소형주 조금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하고 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 알트는 소량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예견되지 않은 하락이에요. 그냥 파생 시장에서 선물 청산, 그러니까 고위험 레버리지가 고레버리지가 다소 청산을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찍고 올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리더라도 중요 지지 라인들을 지켜주는 부분이죠. 미리 말씀드렸던 요런 구간들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서 요 채널을 지금 꼬리를 달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은 여기에요. 모르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기준점으로 잡고 지금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한 매수는 안 하는 게 낫고요. 다음에 이제 숏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기준으로 숏을 잡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요렇게만 보시고 지금 구간에서 애매하게 롱이든 숏이든 들어가기는 좋지 않다. 기준이 애매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지금 51선의 저항을 맞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막 중요 라인 구간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기다리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떨어졌을 때 여기서부터는 다시 1차 매수로 접근하면 되고요. 다시 전환이 되려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된다. 하지만 여기 청산 나오고 나서 바로 다시 올리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4250에서 4300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하지 않는 이상 상승의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이 3300 부근까지 깨지지 말아야 될 구간이라고 설명드렸던 그거까지 왔어요. 3600, 600 내에서는 끝날 거라고 했는데, 요거보다는 좀 더 꼬리를 달고 청산을 시키고 올라왔고, 여기 3600 중요 자리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4300 아래부터는 사실 매수 관점입니다.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고요.
타이트하게는 이 3,900 여기 구간이죠. 이제 여기를 한번 갭을 채웠으니까 요거 일단 지워 두고 이 구간 4,000 구간에서 지금 구간 요 아래에서 매수를 첫 번째 매수 들어가도 되고요. 이 안에서 분할로 접근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지더라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다시 결국 우상향하게 될 거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크게 쓰지 마시고 적정하게 잘 담아서 그냥 홀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정해둔 자리에 왔을 때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우상향으로 보시면서 더 아래로 떨어질 때도 그 아래에 떨어지는 폭, 그다음에 중요하게 매우 중요한 지지점이 깨질 때는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추가 매수를 계속 갈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정한 자리들에서 계속 매수를 삼고 기다린다라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